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 지금 이제 완연한 봄인데, 봄이 되면 이 진이 만물이 소생을 하는 그런 기운으로 굉장히 충만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생장을 다시 하기 위한 몸에서 이제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몸에 좋은 어떤 생장의 기운만 이 봄에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에 안 좋았던 부분들도 봄이 되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숙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 만성질환이나 이제 이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제 봄이 되면 괜히 이제 이상하게 이제 몸이 굉장히 무겁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경락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남성이죠. 남성 나이가 이제 50세 이상, 56세 정도가 되면 그 갱년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혈압이나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조금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학에서도 이제 전통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전에 그 음양오역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그 이 콩팥 신장 그러니까 이 수의 기운에서 해당되는 거죠. 수의 기운에 이 신장 기능이 이게 이제 쇠퇴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성인병에 굉장히 이제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장의 기운은 어 이제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9, 49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56세죠. 그때부터는 이제 신장이 노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이 블랙푸드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죽염 섭취를 하신다든지, 왜냐하면 이 그 수에 해당하는 이 콩팥은 그 대표적인 맛이 짠맛입니다. 짠맛. 근데 그 무분별하게 이렇게 제대로 가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소금이나 이런 걸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굉장히 해로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이제 죽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 신장의 색깔이 또 대표적인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제 블랙푸드,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좀 스트레스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스트레스에 현대인이 뭐 스트레스로부터 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가 고혈압인데 제목이 고혈압을 극복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뇨병이라든지 이 고혈압이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병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 고혈압이라는 게 뭐 질병은 아닙니다. 고혈압은 어떤 몸의 상태가 언밸런스가 되면서 혈압이 높아진 증상이죠, 증상. 그러니까 질환이 아니죠, 질환이. 근데 이제 그런 이 혈압이 높아졌다가 이게 이제 그 뭐 두통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이제 혈압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뭐 뇌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질병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혈압이 증상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이게 짧은 시간에 몸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뭐 오랜 기간 동안 이 습생을 잘 못하셨다든지, 뭐 굉장히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 굉장히 이렇게 흡연을 많이 하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이 무분별한 그런 어떤 욕망, 이제 이 무분별한 그런 욕망에 이제 굉장히 이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마음의 그 평정심을 잃고 이제 그런 어떤 욕망을 쫓게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이 힘든 질환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도 여러 가지 그 원인에서 그 원인으로 이 혈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릴 내용은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이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형태. 왜냐하면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면 아마 뭐 하루 종일 뭐 얘기를 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여기 보시면 그 고혈압이 오게 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오장육부에서 이제 간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간.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이제 봄이니까 봄에는 이 목이죠. 목. 이 간도 우리가 오행에서는 이 목에 해당이 됩니다. 봄이 되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이제 생장을 시작하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의 기운에 해당하는 이 간에서는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혈관계통으로 좀 안 좋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봄이 되면 몸이 조금 이제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제 간이 좀 피곤한 상태인데 이제 봄이 되면 이 간에서 열이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요 첫 번째 이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제 간의 양기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그 오행에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전통의학에서 봤을 때는 간은 그 혈액을 저장합니다. 혈액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 하는 일이 이렇게 소통을 시키죠. 몸의 기운을 막힘이 없이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렇게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간에도 그 목에 해당하는 간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그러니까 심장에도 음과 양이 있고 위장에도 음과 양이 있고 이제 그 전부 다 음과 양이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간에 그러면 그 음이라고 하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몸의 음기라고 하면 수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분, 혈액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기라고 하면 이게 그 체온하고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간의 양기. 이거는 이제 간이 히팅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히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뭐 과다한 그 음주라든지 뭐 잘못된 식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의 그 양기가 굉장히 이제 왕성히 강해지는 거죠. 너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간의 양기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두통이 이제 주가 됩니다. 두통이.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두통이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이 간의 대표적인 그 감정이 뭡니까? 분노죠,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막 얼굴이 굉장히 이제 붉어집니다. 근데 그 간에서 나는 어떤 열을 우리가 상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간에서 나는 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반점이 생깁니다. 반점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손바닥 같은 데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손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제 반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간에 열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간에 좀 이렇게 뭐 지방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간의 그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 라인이 굉장히 이제 붉어집니다. 굉장히 붉어지고, 다른 어떤 구역에 비해서 색깔이 굉장히 이제 어둡죠. 그 다음에 이제 폐라든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 이제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그 생활 중에서 이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의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열이 확 올라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제 두통이 계속 생깁니다. 두통이 생기고 짜증이 납니다. 분노죠,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얼굴에서 이제 열이 납니다. 얼굴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양의 기운이 확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심장도 막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귀에서 소리도 납니다. 삐 하는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혀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에서 열이 이렇게 확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제 혀가 이렇게 굉장히 죽은 피가 모여 있듯이 굉장히 어둡죠. 어둡고 붉고요. 이제 약간 붉으면서도 어두운, 검붉은 좀 그런 이제 빛의 혀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음기하고 혈이 약하고 담이 있음.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간의 이거는 그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간의 혈액이죠. 간의 혈액과 그 다음에 신장의 음기입니다. 신장의 수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갱년기가 된다고 하면 바로 이 상태입니다. 간혈 부족, 그 다음에 신장의 음기가, 신장의 이 수분 대사를 할 수 있는 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과다하게 음주를 해가지고 체내에 이제 온도가 높아져 있을 경우에 이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제 소방수하고 똑같다고 했죠. 가서 이제 온몸에 구석구석 이제 이렇게 불이 나 있는 곳을 이제 가서 다 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20, 30대는 뭐 사실 뭐 2박 3일 술을 마시기도 하죠.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하면 뭐 그렇게 마시고 나도 뭐 하루 이렇게 잠 잘 자고 나면 몸이 굉장히 거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술이 잘 안 깨죠. 술도 잘 안 깨고 이제 피로가 빨리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신장의 음기가 고갈이 돼 가지고 소방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소방서 역할을. 그래서 이게 이제 보게 되면 몸 안에 수분 대사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잘 안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이 혈액도 이 수분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이 수분의 어떤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 이 혈도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이 생깁니다. 몸 안에서 담. 이 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쁜 습기가 몸 안에서 이렇게 뭉쳐 있으면서, 이게 이제 끈적한 그런 어떤 습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습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담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의학 이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괴질. 그러니까
이상한 질환에는 반드시 이 담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비대한 분이라든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담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좀 쉽게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두 번째 이제 이 원인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요 간의 양기가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두통이 그 주요한 증상입니다. 머리 아픈 게 제일 증상. 이 두 번째 원인에서는 제일 증상이 뭔가 하면 어지럽습니다. 뭐가 자꾸 어질어질해요. 머리가 이렇게 좀 또렷하지 못하고 좀 어질어질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가끔 이제 두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입은 이렇게 좀 건조한데, 뭔가 갈증도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물은 별로 안 땡겨요. 물.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몸 안에 그 나쁜 습기이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수분이 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수분들이 열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열로 변하면서 이게 이제 담이 되는 거죠. 담이. 그러니까 몸 안에 수분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열로 변하니까 열은 나니까 이제 굉장히 입은 건조한데 물은 안 땡기는 거죠. 물은. 참 이제 희한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제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입맛이 없다는 거는 입맛이 없고 몸 안에 이제 이렇게 담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이 간에 이제 이제 혈액 이게 혈 성분이 이렇게 부족해지면서 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간 기능이 어찌 보면 이제 과다하게 이제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죠. 항진이 되게 되면 간하고 삼각관계에 있는 이 위장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위장이. 그래서 이제 이 소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마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거의 이 전통의학을 어느 정도는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러한 이제 어떤 전문적인 처방입니다. 전문적인 처방이고, 이제 고혈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 처방은 이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 중국의 섬서 중의학대학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명의셨죠, 명의. 그 명의분의 이제 그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보기 쉽도록 이제 어떻게 이러한 약재들이 작용을 하는 건지,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재를 이렇게 조정을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전통의학의 힘으로 고혈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숙지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고혈압인데, 나도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하는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은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 지금 한의사분들이라든지 이제 전문가들은 모두 이제 이런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에 대한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좀 알고 상담을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원인에서 요 간의 그 어떤 양기가 굉장히 상승을 해가지고 뭐 이제 두통이 주된 그 증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이제 올라간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약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지황이죠, 생지황. 생지황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그 한약 같은 거 이렇게 지어보면 굉장히 검은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게 이제 숙지황이죠, 숙지황. 숙지황은 이 생지황을 이제 법제를 한 겁니다, 법제. 막 찌고 말리고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고, 약성도 이제 조금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지황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 수분 보충을 해줍니다, 수분 보충을. 그런데 숙지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혈액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 간의 음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보혈제를 이렇게 그 보약을 만들 때도 이 작약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슬, 그 다음에 현삼은 이게 이제 검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상기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이제 약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요 신장하고 간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앞으로 이제 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지황, 작약, 우슬, 현삼, 상기생 이런 어떤 약재들을 사용했을 때는 신장과 간이 굉장히 촉촉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담초는 이 간의 열을 내리는 아주 이 무서운 이 약재입니다, 약재. 그래서 이거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 강한 약재들은 우리가 그 증상을 이렇게 호전시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호전을 시키지만은 원기를 상하게 합니다. 이 신체의 원기를.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사용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약재들이 많죠. 식물로서는 뭐 용담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대황, 뭐 이런 약재들은 셉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굉장히 그 원기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약재에서는 많죠. 정갈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도 처방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지렁이라고, 이 지렁입니다, 지렁이. 그 다음에 이제 진해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쓰죠. 그 뭐 이렇게 신경통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을 쓸 때는 이거를 이제 그 용량도 굉장히 잘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뭐 이렇게 신경통은 나았지만 뭐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사람의 이 원기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재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은 이제 간에 열을 내리죠. 국화는 우리가 국화차 할 때 했죠. 간에 열을 내려주면서 눈을 굉장히 이제 밝게 한다고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조고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약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열을 내려주고 이 품기를 잡아줍니다. 품기를. 우리가 이 그 고혈압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간의 양기가 확 상승을 해 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과도하게 화를 낼 경우에는 쓰러집니다. 그게 이제 중풍이죠, 중풍.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품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 이 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수분을 몸 밖으로 이렇게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신장에 열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 그 처방 안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지룡이라고 하죠. 지룡이하고 희첨이라고 있습니다. 희첨. 요런 이제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이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막 이렇게 땅을 막 파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막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힘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약재를 썼을 경우에는 그 다른 그 어떤 약재의 어떤 그 성분들이 이 지렁이가 이렇게 해놓은 데를 따라서 그 끝에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혈관으로 치면 뭐 이렇게 그 모세혈관까지 가지고 신경으로 치면 뭐 말초신경까지도 다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이제 이 지렁이가 하는 겁니다. 지렁이가. 그래서 이제 경락을 통하게 하고 이 몸에 이제 그 나쁜 풍의 기운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요 동물성 요런 그런 약재들이 풍기를 다 잡아줍니다. 풍기를. 그 희한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원에 간에 이제 양기가 이렇게 확 상승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방. 아까 그 음의 기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이제 막 담 같은 게 막 나쁜 습기가 많아가지고, 막 이제 오는 그런 증상들을 설명을 했었죠.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증상은 두통이 문제였고, 이 두 번째 증상은 어지러운 게 문제입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꾸 어지러워요. 혈압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요 이제 담이 이 머리나 이런 이제 경락을 막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쓰는 그 약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생지황, 작약, 우슬, 당귀 이런 약재들을 쓰는데, 이건 이제 간하고 신장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아까 여기 설명드렸지만 간하고 신장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화와 그 다음에 조고등, 이것도 이제 국화, 조고등 아까 그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간에 그 올라와 있는 그 열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작용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교, 청궁, 이제 이런 어떤 약재들은, 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관절염에 많이 쓰죠. 그 진교라는 그 약재는 그 관절염에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 관절염 안 했나요? 관절염 아직 안 했네. 예, 제가 그 관절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찬기운, 그 다음에 습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관절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그 통풍에 관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잠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습기가 있을 때 이 진교를 쓰게 되면 그 습기를 이 몸 밖으로 빼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진교. 그래서 이제 이 처방에서는 진교하고 청궁을 쓰게 되면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 몸의 품기를 잡아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담이 생기는 거는 이게 비장 기능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비장 기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소화된 이 음식을 빨리 기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비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생겨난 그런 물질들이 에너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이 생기는 겁니다. 담이. 그래서 이 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장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출이라든지 복령이라든지 귤홍이라든지 이게 그 오렌지의 한 종류 같은데 그 껍질입니다. 껍질. 그 껍질인데 이게 이제 그 담을 없애주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하도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반하도 이제 그런 어떤 담을 없애주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재들을 썼을 때는 비장이 강화가 됩니다. 비장이 강화가 되고 담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담이 제거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조인이라고 이게 멧대추라 해가지고 일반 대추하고는 좀 틀립니다. 대추씨인데 일반 대추씨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지만 이 멧대추는 이 씨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볶아서 쓰게 되는 거죠. 볶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 이제 요런 약재들을 쓰게 되면 그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 신경이 안정이 돼야, 왜냐면 이 마음이 굉장히 이게 막 어지럽고 막 머리가 어지러운 만큼 마음도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제 저런 처방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건 아주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그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당뇨로 해서 오는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전으로 또 오는 경우가 또 골치 아픕니다. 유전으로 오는 경우. 유전으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이제 그런 유형이 많지만은 뭐 그걸 일일이 지금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오늘 그 솔루션까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는 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훨씬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